오늘 날씨가 엄청 더운데 티구안에 드디어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됐습니다. 너무 행복해. 그동안 독일 차들이 이 통풍 시트에 인색한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이 차는 통풍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티구안 최초로 가솔린 모델로 출시가 된 이유,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아무래도 티구안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가족적인 성향이 강한 자동차고 실내 공간에서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뒷좌석 공간 그리고 트렁크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왜 폭스바겐 가솔린 엔진 많은데 국내에 안 들여오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혹시 이 디젤만 가져오는 게 재고떨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셨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연비, 소음, 배출가스 인증 때문에 그래요. 유럽 브랜드가 디젤 모델을 우리나라에 가져올 때는 유럽에서 인증받는 WLTP 기준으로 인증을 받고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유럽 브랜드가 이 가솔린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솔린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기준으로 따집니다. 자,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테스트한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근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가 완전히 다르기도 합니다. 제타 같은 경우도 이 미국형 모델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아예 판매를 하지도 않아요. 자, 근데 이 티구안도 재밌죠. 5인승 티구안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생산해서 유럽에 주로 판매하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디젤만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거고, 근데 이 7인승 올스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판매를 주력하는 자동차다 보니까 가솔린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솔린 모델을 가져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 거예요. 어쨌든 티구안 최초로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분위기가 남다릅니다. 엔진은 2.0L 4기통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은 180마력이 넘고 최대 토크는 30kgm를 넘습니다. 디젤 엔진과 비교하면 최대 토크가 조금 낮고 연비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테지만 가솔린 엔진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2.0 TSI 엔진 자체도 독일 브랜드들이 내놓고 있는 BMW 3 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아우디 A4 이 정도 수준의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배기량의 디젤 엔진에 비해서 최대 토크가 조금 낮을 뿐이지 이 자체만으로도 여유로운 출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엔진 회전 질감이 너무나 부드럽습니다. 폭스바겐은 디젤 엔진도 이 저속에서는 좀 거친 소리를 내지만 막상 고속으로 달리기 시작하면 상당히 조용하기도 하고 회전 질감도 좋거든요. 근데 가솔린 엔진은 그거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이 엔진 회전수를 6000rpm까지 쓸 수 있다는 부분, 엔진이 내는 소리도 적고, 기본적으로 티구안이 이 5인승 모델도 그랬지만 생각보다 꽤 조용한 자동차예요. 풍절음이 크지도 않은 편이고 이 노면 소음도 억제가 꽤 잘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뿐만 아니라 이 변속기도 조합이 달라졌습니다. 보통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의뢰 사용이 됐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8단 토크 컨버터 변속기가 들어갔어요. 자, 듀얼 클러치 변속기 특유의 직결감이나 때로는 울컥거림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변속도 상당히 부드럽고 제가 그동안 느꼈었던 폭스바겐의 느낌과는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엔진도 쌩쌩 잘 돌아가는 이 가솔린 엔진에 이 부드러운 변속감을 가지고 있는 8단 변속기가 조합이 되다 보니까 주행 성능은 그동안 느꼈었던 폭스바겐 모델과는 사뭇 다릅니다. 어찌 보면 확실히 유럽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일과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다분히 미국적인 색채가 파워트레인에서는 느껴져요. 그만큼 부드럽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너무나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엔진 소리가 거의 들질 않아요. 자, 그리고 듀얼 클러치만큼 변속이 엄청나게 신속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변속도 빠르고요. 단순히 이 가솔린 엔진과 8단 변속기가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라 엔진 회전수를 끌어올리고 적극적으로 달릴 때는 나름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북미형과 유럽형 모델들이 파워트레인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이 보여주는 그런 성격은 어느 정도는 두 모델 모두 공통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5인승이냐 7인승이냐 기본 모델이냐 롱휠 베이스 모델이냐만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파워트레인 고민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솔린 모델을 기다려 왔을지는 일단 직접적인 판매가 시작되면 알겠죠.
티구안이 먼저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고 그 모델이 이제 국내에서도 판매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올스페이스의 새로운 디자인이 엄청나게 신선하게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초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티구안과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단순히 휠베이스만 길어진, 차체만 조금 더 확장된 자동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정말 자동차 마니아가 아닌 이상은 길에서 지나다니는 자동차에서 명확한 차이를 느끼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티구안과 명확하게 차별화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자, 바로 그릴의 디자인인데요. 그릴의 생김새는 동일해요. 근데 그릴 안쪽에 바에 이 올스페이스 모델은 LED를 심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주간 주행등부터 이 가운데 있는 로고까지 LED가 쭉 이어져 있어요. LED를 앞쪽에 넣으면서 조금 더 존재감을 보여주고 일반적인 티구안과는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앞범퍼 디자인이 조금 달라졌고 나머지 부분들은 동일해요. 뒤쪽에 배지가 하나 붙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뒷문짝도 훨씬 더 길어지고 뒤에 트렁크 공간도 많이 넓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길에서 이렇게 휙휙 지나가는 거 보면 차이를 느끼긴 어렵죠. 사실 초기형 모델 같은 경우는 너무 평범하고 꺼벙한 느낌? 맹꽁이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한층 더 날렵해지기도 했고 뭔가 각이 딱딱딱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남성적인 느낌까지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도 올스페이스 이전 모델과 비교하면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 신형 티구안이 보여줬었던 그 디자인과 거의 동일합니다. 자, 센터 모니터도 훨씬 더 커지고 물리적인 버튼들이 많이 사라졌죠. 전부 터치식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능들은 이 터치 디스플레이로 설정이 가능한데, 자, 온도 조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별도로 뽑아놨습니다. 터치지만 직관적인 조작을 우선시하는 폭스바겐의 특징은 그대로 좀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자, 폭스바겐 티구안이라는 자동차가 애초에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모델은 아니잖아요. 교과서적이고 실용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납 공간이 너무나 많아요. 이 도어 쪽에는 이런 손가방 같은 것들이 정말 무리 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놓이는 부분에도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 컵홀더, 그리고 암레스트 쪽에도 굉장히 깊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기존의 특징들을 굉장히 잘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천연 가죽 시트, 이제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냥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구나 정도예요. 이 도어 트림 쪽에 지금 흰색으로 들어오거든요. 엄청 화려한 느낌은 아니고,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직접적으로 앞유리에 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유리판이 올라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정보가 엄청나게 화려하거나 풀 컬러로 쫙 나오는 수준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이 확장된 차체를 통한 넓은 실내 공간이 큰 특징입니다. 일단 트렁크부터 살펴볼게요. 자, 3열까지 서 있을 때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는 가림막과 타이어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타이어를 없애고 간단하게 수리킷을 넣어서 조금 더 넓히는 게 추세인데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쉬워요. 그래도 양쪽 끝으로 작은 수납 공간들이 있고,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 그리고 220V 단자, 이렇게 빠지는 간이 손전등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런 고리들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짐을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고, 시트는 곧바로 3열은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3열을 위해서 안전벨트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차체가 길어진 만큼 짐이 얼만큼 많이 들어가는지도 살펴볼 건데, 저희가 그동안 이 우체국 2호 박스를 가지고 몇 개가 들어가는지 측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도 박스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야, 나 넣으면 되는 거지? 테트리스를 잘하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 와, 일을 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몸에서 땀이 나.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이 3열을 접은 상태에서는 트렁크 용량이 700리터입니다. 그리고 2열까지 접게 되면 1773리터고요.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한 이 우체국 2호 박스가 대략 7.3리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넣어봤는데 총 73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투싼 같은 경우가 64개가 들어갔고요. V60 크로스컨트리가 55개, 3시리즈 투어링이 50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한 것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간 차가 산타페였는데 84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산타페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고 투싼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참고로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2열 좌석을 앞으로도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동차에 박스가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고도 높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머리 윗 공간에도 우겨 넣으면 박스를 조금 더 넣을 수도 있을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각진 박스다 보니까 옆에 부분에도 어느 정도 공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아래쪽에 타이어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좀 비어 있었다면 더 많은 박스를 넣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빼자. 자, 티구안은 원래도 2열 거주성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었는데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이 실내 공간의 여유가 한층 더 나아졌습니다. 먼저 이 시트를 보게 되면 착자감이 상당히 편하네요. 근데 등받이까지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이 되는데, 파노라믹 선루프 같은 경우도 2열의 머리 꼭대기까지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라서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자, 1열 시트가 이 밑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다리를 마음대로 집어넣고 이 안에서도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편안한 자세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가 트렁크에 박스도 넣어봤지만 사실 이 차는 시트까지도 앞으로 당길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뼘 정도는 시트를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박스를 더 많이 넣으려고 했으면 더 많은 박스가 들어갔을 거예요. 기존 티구안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등받이 쪽에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테이블은 사라지고 간단하게 이런 수납 공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어 쪽 포켓도 꽤 여유로운 편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뒷문짝 자체도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카시트처럼 큰 짐을 넣고 빼기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아무래도 이 문짝도 크게 열리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큰 물체를 넣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슬라이딩 시트가 좋은 게 카시트를 장착하고 나서도 굉장히 멀잖아요. 자, 시트를 앞으로 당겨 놓으면 그만큼 운전하면서 아이를 더 가깝게 위치시킬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하고요. 3열에 앉아볼게요. 7인승으로 나오는 SUV들이 진짜 7명이 어느 정도 탈 수 있게끔 나오는데, 티구안은 이 세그먼트의 한계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 헤드레스트. 자, 일단 자, 고개를 들기가 힘들어요. 자, 이게 지금 시트를 가장 앞으로 놓은 상태예요. 시트를 조금 뒤로 오게 된다면 다리가 닿을 수밖에 없고, 지금 제 다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그만큼 성인이 앉기에는 뭐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 정도는 뭐 그나마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트가 너무 낮고 이 엉덩이 받침도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7인승 SUV를 원하시는 분들은 티구안보다는 한 단계 세그먼트가 큰 자동차들, 뭐 국산차로는 산타페나 소렌토급 정도는 가셔야 좀 완벽한 7인승을 구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이 있습니다. 자, 인디비주얼에서도 바꿀 수 있는 게 많죠. 조향, 구동장치,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라이트 어시스트, 원격 제어, 에어컨, 이런 것들이 전부 달라지는데, 라이트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IQ 매트릭스 LED 램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램프의 반응 등 코너링 라이트 이런 것들의 반응까지도 뭐 전부 주행 모드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행 모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승차감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차체가 조금 더 무거워지고 커지긴 했지만 기존의 티구안이 가지고 있었던 승차감과는 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여주지도 않아요. 자, 앞바퀴에는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뒷바퀴에는 멀티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이 적용이 됐습니다. 자, 차체는 한 뼘 정도 길어졌고 이 휠베이스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분명히 무게중심이 좀 달라지고 무게 밸런스도 달라졌을 텐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그 바뀜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서킷에서 한계 주행을 했을 때 비로소 어느 정도 차이가 느껴질 것 같고,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좀 빠른 속도로 와인딩을 돌아도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질 것 같진 않아요. 자, 이제 공회전 상태에서는 다소 엔진이 거칠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가솔린인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디젤 엔진 정도의 그 떨림과 이 공회전 소음이 있는 편입니다. 이게 완전히 새 차라 그런가? 아직 길들이기가 덜 끝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회전 상태에서는 뭐 조금 시끄러운 편이에요. 근데 막상 출발하면 그런 것들은 전부 사라지고요.
자, 이렇게 신형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올스페이스가 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잘 담긴 자동차라는 게 느껴졌고요. 티구안의 부족한 부분들, 이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치가 이 올스페이스에서는 확실히 해소가 되는 느낌이었고, 그 밖에 티구안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은 그대로 다 잘 담긴 자동차라는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이 모듈형 플랫폼, MQB 플랫폼의 대단함도 좀 느껴지기도 했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SUV가 티구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이 차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가족적인 차라고 느껴지기도 했었고, 정말 그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탐내할 자동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격이 5천만 원을 살짝 넘거든요. 5,090만 원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상징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4,999만 원, 뭐 이 정도로 가격 책정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 초기 물량에는 분명히 할인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는 4천만 원대 구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지만, 수입 7인승 모델과 비교한다면 분명히 가격 경쟁력도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폭스바겐이 이제는 전기차도 많이 내놓을 거고, 국내에 판매되지 않았던 다른 모델들도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모델들까지도 꼼꼼하게 리뷰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